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8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정진산업 회사 코드 1180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시험까지는 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응시하실 때서부터는 회계기간이 25년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3월 15일 날 확정급여형 우리가 확정급여형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퇴직연금 운용자산 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세무의 퇴사로 퇴직금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8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된 것이 없다라 그랬어요. 단 당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된 잔액은 없고라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퇴직금을 모두 다 퇴직급여로 처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마케팅 부서니까 당연히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일반 전표 열어서 한번 일반 전표 열어서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03월 15일 날 그러면 우리 퇴직금은 총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차변에 우리 806번 퇴직급여가 5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80만 원만큼 지급이 됐죠. 그쵸? 네.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42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월 30일 당사의 4월 영업부 사무실 청소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네, 과세 매입. 대한 이제 우리가 1년간 청소비를 연초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후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초기에 모두 1년분 전체를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고 단 건물 관리비 개정 과목을 사용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1월에서 3월 청소비 전자 계산서는 무시하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4월분에 대한 처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0일이고 20만 원에 2만 원 이해되시죠? 바른 청소. 네,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04월 30일 날 우리 과세 매입이 되겠죠. 과세 매입에 청소비 공급가액은 20만 원, 거래처는 우리 바른 청소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그렇죠? 네,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원재료가 아니라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라고 했고요. 건물 관리비.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이 돈은 미리 다 지급을 해놓고 우리는 뭘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선급 비용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선급 비용 22만 원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0일 만기 3년 액면 금액 1000만 원인 사채를 960만 원에 액면 1000만 원인데 우리는 이 사채를 960만 원으로 할인 발행을 하게 되었고 사채 발행 비용은 별도의 따로 회계 처리는 안 하고 돈 지급된 것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사채 발행비 30만 원은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입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거 사채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채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한 적이 없었는데 사채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왜냐면 영웅전자에 이렇게
특정한 회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날짜는 5월 23일이 되겠고요. 5월 23일 날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사채는 무조건 액면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된 것은 960만원 그리고 우리는 발행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3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930만원의 사채를 발행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70만원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7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채 발행비라는 것은 계정 과목을 따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그대로 차감하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할인 발행 차금에 플러스 해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제조부서에 직원 회식을 하고 옛골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니까 우리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란 얘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카드로 결제를 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했기 때문에 카드 과세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는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 회식비 해서 자 공급가액은 우리 얼마였어요? 220만 원이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쵸? 네, 2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옛골 신용카드사는 우리 어디 카드인가요? 롯데카드입니다. 그래서 롯데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원재료 대신에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표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4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작성해야 할 것은 수출 실적 명세서, 거래처는 생략이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을 해야 하니까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수출 신고 번호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적일자, 결제일자 둘 중에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니까 둘 다 지금 선적일자가 훨씬 더 빠르네요. 그렇죠? 그러면 20일하고 26일의 환율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30일의 환율은 큰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제 기타 영세율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 주셔야지 된다. 요것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한국은행이 발행을 했고 발급일자, 공급일자 7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7월 30일의 환율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7월 30일 여기 공급일자가 7월 30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서부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계산을 먼저 조금 해둘까요? 금액 계산을 한번 여기에서 7월 20일 환율 1350원에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10만 달러니까 우리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 아이고. 500만 원만큼이 될 거고 26일 날은 환율이 1380원으로 되어 있고 2000이니까 276만 원만큼이 나올까요? 그렇죠? 276만 원 만큼을
우리가 수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자동 알아서 다 계산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영세율은 30일 날 우리 1,400원의 환율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3, 3, 42 그러면 4억 2천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420 네, 4억 2천만 원만큼이 우리 기타 영세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화면에서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기 예정 신고 기한이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수출 신고 번호 주어져 있으니까 33852 2245825X 선적 일자는 2024년 07월 20일 통화 코드는 US 달러 그냥 네. USD 환율은 우리 얼마 있었죠? 7월 20일은 1350원 외화는 총 10만 달러 네.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거래처명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따로 입력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85 220 28 12 98 20X 선적일은 2024년 07월 26일 날 US 달러 똑같고요. 자, 우리 적용 환율이 1380원 80원 외화 금액은 2,000달러 그래서 276만 원만큼 여기까지는 뭐 자동 집계가 될 거고 문제는 여기 있는 기타 영세율이에요. 기타 영세율이 한 건이 있고 그래서 기타 영세율에 여기다 써주셔야지 돼요. 기타 영세율 한 건 외화 금액으로는 총 30만 달러가 되겠고 원화로는 4억 2천만 원 여기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작성해 주셨으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하라 그랬냐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기간이 7월에서 9월이 되겠고요. 직접 수출한 게 두 건이 있었죠. 그렇죠? 직접 수출한 게 이렇게 두 건. 그래서 1억 3,776만 원 만큼이 직접 수출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출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기타 영세율이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4조의 첫 번째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금액을 4억 2천만 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세를 계속 1번, 3번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영세율에 이렇게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풀으셨으면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2기 확정 신고. 대신에 신고기한 신고일이 25년 1월 27일이었고요. 그런데 얘를 수정 1차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25년 2월 15일에 수정 신고를 하는 거고 미납일수는 19일로 가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 명세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했고요.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 및 추가 자진 납부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수정 신고 사유는 메인 매출 누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수정 신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그 다음에
수정신고 1회차를 선택을 해주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자, 조금 내려놓고, 자, 우리 10월 15일 날 A 거래처 외상 제품 매출을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그랬죠. 그러면 400만 원만큼을 더 플러스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억 8,4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한카드로 결제받고 제품 매출 공급 대가가, 그러면 여기에 3번에다가 200만 원에 2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2월 13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5인승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불공에 해당하겠죠,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2,500만 원. 그럼 불공을 항상 두 군데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매입에 고정자산 매입 11번에다가 먼저 2,500에 250 한번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에 여기서는 탭 눌러주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 2,500만 원에 25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ESC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에 대해서 입력을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세액 60만 원에 대한 누락, 불공은 어차피 신경 쓰실 게 아니니까 4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만 원하고 이렇게 60만 원의 누락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가산세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로 들어가셔서 탭 누르시고, 자, 일단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에 60만 원 입력을 해 주실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잠깐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정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감면율이 조금 달라요. 예정 누락분하고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9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75%를 감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50%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누락분,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무조건 3개월이니까 0.75, 그러니까 75%를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90%를 감면받으니까 10%만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30%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20%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감면율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과소신고 60만 원이니까 무조건 곱하기 0.1, 그러니까 10%의 신고 불성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 90%를 감면받기 때문에 다시 또 0.1, 그래서 곱하기 0.1 곱하기 0.1, 그래서 6,000원의 가산세. 납부지연은 6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원래 당초 납부 기한이 우리 아까 여기 날짜로 있었죠, 그쵸? 1월 27일이었고 그 다음에 2월 15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다시 우리 여기서 엔터 치시면 2025년 01월 27일이었고 2025년 0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9일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그냥 바로 확인해 주시면 2,508원만큼이 나와 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최종 세액이 다 계산이 됐어요. 과표 명세를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표 명세에 따로 건드리셔야지 될 게 여기에 금액이
과표 명세의 합계 금액이 3억 8,600만 원이 되어 있네, 그쵸? 3억 8,600만 원으로 수정이 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1차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부가세에 보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기간은 10월에서 12월로 수정회차 1회차 들어가시면 되겠고, 법정 신고일이 1월 27일이었고요. 우리 최초 신고일 1월 27일로 우리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정 신고 사유는 매출, 매입 매출 누락, 네, 우리 매입 매출 누락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이것만 그냥 적어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수정 부가세 신고서에서 불러와지니까, 얘를 하실 때 항상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저장을 하고 오셔야지만 얘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날짜만 확인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가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작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은 무조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그렇죠? 네, 우리 12월 31일 날로 해놓으시면 되겠고, 외화 장기 차입금 4만 달러가 있었고요. 우리 전기말 5천만 원이었는데 단기말 1,200원이 됐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4,8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4,800만 원만큼이 되니까 장기 차입금이 2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렇죠? 차입금이 200만 원만큼이 줄었으니까 차변에 우리 외화 장기 차입금 로건은행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만큼 우리 플러스 차입금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는 뭐 어려운 것 아니시니까.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해 주시면 금액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인사부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1년치 임차료 3월 1일에 지급하고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단기분 임차료를 월할 계산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단기분은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2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0 나누기 12 해주시게 되면 1,000만 원만큼이 나올까요? 그렇죠? 네, 1,000만 원만큼이 성급 비용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성급 비용을 임차료로 바꿔주시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선급 비용이 먼저 1,0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임차료 800만 대 맞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결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줄을 조금 지워놓고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3.5% 그러면 1년치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2개월 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발생일자 11월 1일이었으니까 1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2개월치만, 그럼 곱하기 2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우리 150,000,000 그 다음에 곱하기 0.035 그 다음에 곱하기 2 나누기 12 해주시게 되면 87만 5천 원 나오네요. 그래서 87만 5천 원만큼을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하니까 이걸 우리는 미수수익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4.5%. 4.5%. 자, 그리고 몇 개월치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단기 차입금의 이자 지급일은 11월 30일과 2월 28일이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는 이자를 지급을 했겠죠. 그렇죠? 오늘은 12월 31일이니까 한 달치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개월분을 계산을 해주시고 12개월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계산기에 6천만 원에 대해서 6천만 원에 곱하기 0.045 나누기 12 해주시면 22만 5천 원만큼 5천 원만큼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이자 수익과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미수 수익 8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87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이자 비용이 22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22만 5천 원.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90만 원이 있다. 개발비 상각에 대한 내용 연수는 5년이며 22년 1월 1일부터 상각을 시작했다. 그럼 22년 상각했고 23, 24년째. 그러면 두 번의 상각을 했고, 그러니까 22년 한 번 상각, 23년 한 번 상각. 여기까지는 상각이 끝난 거고, 우리는 24부터 25, 그 다음에 26 이렇게 세 번의 상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3년분이 90만 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3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1년분 상가액을 찾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분 상가액은 30만 원입니다. 뭐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데 전 그냥 항상 상각은 결산 자료 입력해. 엔터 치시고 개발비 찾아가셔서 네, 개발비에 우리 30만 원 넣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결산까지의 문제를 한번 다 풀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원천징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직 사원이다 라고 했고요. 생산직 사원이고 총 급여액은 3천만 원. 당사에 5월 1일 입사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기본사항 탭, 그 다음에 부양가족, 그 다음에 추가사항 탭을 작성하시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며 그럼 부루 표시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본인 김소라 이렇게 있고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연장근로 비과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이선율은 총 급여액이 700만 원이니까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 이소율, 이지율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 보면서 그냥 천천히 하나씩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 아예 데이터가 아예 없네요. 자, 그러면 코드번호 107번 김소라, 주민번호 930701217527.
입사 연월일은 우리 2024년 05월 01일이 되겠고요. 내국인이고, 네, 생산직 연장근로비과세 직전 연도 총급여액 2,800만 원. 그래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우리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원 등록에 대해서 입력을 했고, 부양가족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일단 입력은 해주셔야 되겠죠. 이선율 901025166754 배우자 대신에 부입니다.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소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부녀자의 여 체크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녀자의 여 체크 해주셔야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녀 이소율 230122490135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자녀 이지율 21101049063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라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시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부양가족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가면 우리 감면 여부,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는 거 여기 11번에, 그래서 감면 기간 2023년 11월 01일서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감면율 90%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등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분 사업소득 지급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자 등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마감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문제에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소득자 등록부터 하나씩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자 등록부터 가셔서 사업소득자, 네, 첫 번째 코드번호 101 이정희, 소득구분은 자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F2 눌러서 자문 이렇게 치시면 자문, 내국인 맞고요. 주민번호 951101298413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주혁 102 남주혁, 소득구분은 F2 1인 미디어 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내국인에 해당하고 주민번호 00042835487119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사업 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네, 귀속일 지급일이 다 10월 30일이네요. 그렇죠? 10월 30일. 네, F2 눌러서 이정희 하고 2024년 10월 지급액은 525만 원 넣어 주시면 3% 그래서 3.3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F2 눌러서 남주혁 선택해 주시고 2024년 10월 지급액은 387만 5천 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사업소득 자료까지 입력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자신고로 한번 원천징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셔서 10월부터 10월까지, 네, 그럼 이렇게 두 명께 나오겠죠. 그쵸?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감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전자신고로 가겠습니다. 전자신고 원천, 전자신고 부가세도 있고 원천도 있어요. 그래서 원천
확인 들어가 주시고, 자 지급 기간이 10월부터 10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제작 들어가시면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비밀번호, 우리 아까 비밀번호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전자신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해주시고 확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 나오는데 첫 번째 창은 필요가 없고 찾아보기 들어가시면 C 드라이브에 오늘 날짜에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열기 해주시고, 시험장에서 이거 지금 여기에는 지금 2개가 있지만 시험장에서 1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걸 항상 선택하셔서 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 검증 1, 2, 3, 4, 5, 6, 7, 8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로 들어가셔서 제출하기, 확인. 그러면 이제 인쇄까지 안 가시고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신고 업무가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법인 조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조정으로 넘어가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주식회사 호두전자로 변경해 주셔야지 되겠고, 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회사 선택할 때 유의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당 눌러주시면 호두전자로 변경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 조정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 나와 있고 여기에 특수관계인가의 매출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있을 거고, 이 둘은 아마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조부에 해당하는 거 3만원 초과와 3만원 이하분으로 나눠져 있고, 개인카드 사용액 된다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3만원 초과분 개인 사용액에는 경조사비 32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 원가, 그래서 여기 32만 4천원 이 부분이 경조사비에 해당한다. 경조사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광고 선전비에는 당사 제품을 증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가와 시가가 있는데 우리 무조건 시가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580이 아니라 시가 800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8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가를 항상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 이하분하고 3만원 초과분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화면상에 입력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일단 들어가시면 그냥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불러와집니다. 기본적으로 다 불러와질 거고, 조금 의심이 되면 이 둘의 합을 여기 합계랑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특수관계인가의 거래금액 2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된 내역들이 제조와 판관에 알아서 다 불러와져 있죠. 여기에 보시면 제조는 3,334만 5천원, 그 다음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것은 1,065만 원만큼이 기본적으로 불러와져 있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도 자동으로 들어와져 있네요. 그쵸? 경조사비도 들어와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우리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또 10만 5천 원만큼이 포함되어 있고, 이해가 되셨죠? 네.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총 초과 금액이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문제를 풀으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고요. 원칙상은 여기에 있는 1,065만 원에서
3만 원 이하분 50만 5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총 초과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초과분은 50만 5천 원을 빼게 되면 1014만 5천 원인가요? 그쵸? 네, 1014만 5천 원이 여기에 맞는 금액이 돼요. 1014만 5천 원.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만 5천 원은 어쨌든 카드 미사용, 개인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는 개인 카드 미사용 31만 5천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에 있는 게, 이 경조사비는 별도로 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을 모두 차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63만 9천 원 만큼을 빼주시면, 63만 9천 원 만큼을 빼주시면 이 금액이 맞겠네요. 그래서 경조사비는 별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만 원 이하 거래 금액, 요 두 가지를 빼주셔야 합니다. 얘는 아까는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카드 사용, 이게 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1만 5천 원만 빼주신 거고, 31만 5천 원이 아니라 50만 5천 원을 빼주신 거고, 그 다음에 제조부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경조사비가 별도로 따로 졌기 때문에 경조사비까지 빼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에서 8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F2 눌러서 광고 선전비 800번대 선택해 주시면 금액을 얼마로? 880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880만 원은 총 초과 금액에다가도 8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갑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등록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조정 등록 들어가면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F4 눌러서 카드 미사용 확인해 주시고 42만 9천 원 넣어주시면 기타 사회 유출로 자동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확인해 주시고 763만 2,400원만큼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조정 등록까지 맞춰주셨으면 저장, 반드시 저장 네, 해주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실적률 1.5%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대손 실적률 1.5%, 전월 대손 충당금 있고요.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상계, 대손 충당금 300만 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 단기에 설정했습니다. 5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뭐 크게 의미 없고,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5천만 원, 단기말 미수금 잔액은 3,500만 원이다.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유보금액 잔액이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500만 원 남아 있으며 아직 충족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해서 유보 상태가 되겠죠. 자, 한번 화면으로 들어가서 대손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기본 채권 잔액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 단기에 7월 15일 날 상계 처리하였으며, 그랬으니까 7월 15일에 우리 07월 15일에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에 해당하고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6번. 총 금액은 300만 원 전부 다 시인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채권의 장부 잔액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5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전기분에 500만 원이 부인노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적률을 1.5%를 가지고 간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초 충당금, 그래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누계액이 800만원이 있었고요. 충당금 보충액은 무조건 8번에서 11번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1,500만원. 그리고 당기 계상액은 당기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 잔액 55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초과 금액이 1,240만원이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러면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대손 충당금 F4 눌러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40만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 F4 눌러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해서 유보 감소로 800만원만큼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조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산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진 자료 외에 모두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3만원 초과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총 지급액 2천만원을 2024년 12월에 제출하였다. 원래 8월분이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9월 말일까지, 9월 말일까지가 원래 신고 기한인데 그 이후에 12월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받지만 지금은 12월에 신고했기 때문에 50% 감면을 못 받는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금액은 1,200만원. 가산세액 명세서에 바로 들어가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에 들어가시면, 자, 일단 미제출 가산세에 지출증명서류 3만원 초과분, 그래서 1,150만원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23만원의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이지급 명세서, 우리 지급명세서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2천만원인데 지금은 0.25가 맞습니다. 그래서 만분의 2.5, 그래서 5만원이 계산되는 게 맞고, 만약에 얘를 10월 말일에 신고하였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0.125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승용차 관련 비용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 명세서 미제출 금액이 1,200만원이 있어서 12만원만큼이 우리 가산세 계산이 되겠어요.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산 따로 뭐 조정 필요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풀이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출증명서류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2%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이지급 명세서는 무조건 다음 달 말일까지가 정상, 다음 달 말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면 0.125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우리가 여기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할 것. 얘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정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니까 깨끗한 화면 상태에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얘는 유보를 관리하는 거다. 유보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큼만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유보를 관리한다. 아시겠죠?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유보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프로그램에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셔서 원래는 불러다가 쓰시는 게 다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삭제를 하고 불러오는 자료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고, 다른 데도 데이터가 없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다 삭제하시고, 전기분이 있어요. 전기분 기초잔액이죠. 전기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전기라고 되어 있지만, 전기는 전기의 기말이 단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의 기초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은 전년도에 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 없는 데이터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삼각형 표시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해서 기초 잔액에 6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 1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해서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하나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기초 잔액 입력을 하신 거예요. 기말 잔액이 바로 다음 해에는 기초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단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기분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법인세 비용은 이게 함정이에요. 아시겠죠? 법인세 비용은 왜냐하면 소득 처분을 뭘로 하죠? 기사유로 처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유보만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유 자체는 입력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플러스 조정이 350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의 증가에 3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의 일부를 처분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큼이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감소에 마이너스 10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발생 자체가 마이너스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감소도 마이너스가 감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이 100만 원이다 라고 여기에 주어져 있지만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50이 있었는데 이 차량을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각했으니까 이제 한도 초과 사라져야죠. 그래서 감소에 35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선급비용 150만 원인데 선급비용 계상액 중 단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랬으니까 단기에 모두 다 소멸하게 되겠죠.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 자본금 적립금 을지를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갑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갑지로 가시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정리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자본금의 기초 잔액은 2억 원이었고요. 기말 잔액은 3억이니까 1억 원만큼이 증가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1억 5,400만 원이 있었고 2억 5,500이 됐으니까 얼마예요? 1억 10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1억 100만 원만큼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서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비용보다 107만 원, 지방소득세는 10만 7천 원이 더 많이 산출되었다. 그랬으니까 법인세의 증가분이
107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0만 7천 원만큼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만 정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유보만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기사율을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삼각형 표시는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소멸할 때, 이 평가이익이, 전기의 평가이익이 일부 처분해서 소멸할 때 반드시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주어지는 자료에 대해서 자기 자리에다가만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는데,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그래서 변동사항 명세서 탭하고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탭을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호두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무액면 주식은 발행하지 않으며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고 액면가액 주당 3,000원. 네, 변동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도 말, 그러니까 전기 말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고, 24년도에 주주 명부, 그러니까 주식 수가 바뀌었죠. 바뀌었고, 참고사항으로 김바로는 5월 31일에 변우석에게 10,000주를, 임솔에게 15,000주를 양도하였습니다. 날짜는 같은 날짜인 것 같네요. 호두전자의 주주는 위 3명 이외에 없는 것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전년도 불러오기 메뉴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 외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전년도 불러오기를 일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 불러오기를 하면, 전년도에는 김바로하고 변우석하고 이렇게 둘만 있었죠. 그렇죠? 개인이었고, 김바로 95,000주 있었고, 그 다음에 변우석 5,000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24년 말에 김바로는 7만 주가 됐어요. 그러면 25,000주를 양도했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양도에 25,000주. 그래서 기말 현재 7만 주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변우석 씨를 보게 되면, 변우석 씨는 15,000주가 됐으니까 10,000주만큼을 양수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임솔 개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9505312156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해 주시고, 이 사람은 양수 15,000주. 이해가 됐을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5,000주. 그러면 자, 김바로 7만주, 변우석 15,000주, 그 다음에 임솔도 15,000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명세서 김바로가 25,000주를 양도를 했는데, 양도 일자가 아까 보니까 2024년 05월 31일, 취득 일자는 김바로 취득 일자는 2018년 01월 01일. 그 다음에 양도 내역은 주식수 25,000주를 양도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뭐 아니면 김바로 여기서 양도 일자를 뭐 따로 15,000주, 만주, 만주 15,000주 뭐 이렇게 쓰셔도 따로따로 쓰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 한꺼번에 묶어서 양도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셨을 텐데,
전년도 불러오기 메뉴로 활용한다 그랬으니까 전년도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자본 변동 사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양도냐 양수냐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임솔은 새롭게 등록을 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118회 전산세무 1급 실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함정들이 조금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실 때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험 문제가 점점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 그 다음에 사원 등록, 연말정산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무조건 맞추셔야지만 합격선에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